다음은 제3과목 공업 계측 및 전기 전자 제어 41번부터입니다. 프로세스 제어에 속하는 것은, 이 프로세스 제어라고 하는 것은 공정 제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공정 제어에 속하는 것은 온도나 유량, 압력, 레벨, 농도, 습도, 비중 등과 같은 양이죠. 정량적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로 입력과 출력이 되는 그런 것들이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량을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 프로세스 제어, 공정 제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속하는 것은 2번 압력이 되겠네요. 42번입니다. 이득을 나타내는 단위.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증폭기와 같은 전기 회로나 신호가 출력을 증폭하는 비율을 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 이득을 나타낼 때는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출력 전압과 임피던스가 같을 경우, 교류에서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같을 경우에 1의 이득을 0데시벨과 같습니다. 이 1의 이득이라고 하고 단위 이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득이 나타내는 단위 데시벨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교류의 정연파에서 주파수가 1kHz일 때 주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주기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의 역수죠. 주파수가 1kHz이므로 10의 3승이죠. 분의 1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S, 즉 1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접두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마이크로 세컨드는 10의 3승, 마이크로가 아니죠. 밀리세컨드입니다. 밀리세컨드.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세컨드.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 세컨드. 그리고 1 나노 세컨드가 10의 마이너스 9승. 그리고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므로 밀리세컨드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은 10의 마이너스 6승. 3번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겠죠. 4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두 평행 도선 간에 반발력이 작용했다면 두 도선의 전류 방향은, 반발력이 작용했다고 하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생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류 방향은 반대 방향, 즉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열전되는 어느 현상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것인가? 열전대라고 하는 것은 열전 온도계, 즉 열전쌍과 열전대를 뜻하는데요. 두 가지 금속의 양단을 접합을 해서 양 접합점의 접촉 전이차에 의해서 불평형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열전류가 저온측에서 고온측으로 갑니다. 저온측에서 고온측으로. 이 단자 사이에 기전력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발생하는 기전력이 열 기전력입니다.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전력이기 때문에 열 기전력이라고 하고요. 이 현상을 제백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백 효과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소자가 열전대인 거죠. 그럼 여기서 열전의 어느 현상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가? 제백 효과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제백 효과는 열 기전력을 발생하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다음에 압력의 크기 중에서 값이 다른 것. 이 표준 대기압이 700mm 수은주, 그 다음에 10.332 밀리 아쿠아 수주죠. 그리고 1.0332 kg 중퍼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이거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것은
1 0.332kg 중퍼 제곱 센티미터를 뉴턴 미터 제곱의 단위로 공식 단위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1kg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약 10뉴턴이라고 본다면 9.8뉴턴이지만 계산을 편의성을 위해서 10뉴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m는 10의 제곱, 그러니까 100cm죠. 네, 1제곱미터는 10의 4승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332kg 중퍼 제곱 센티미터를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단위 환산을 하려면 여기에서 뉴턴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해주고요. 그리고 제곱 센티미터를 제곱 미터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 분모에 있기 때문에 분자로 곱하기 10의 4승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332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미터로 환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10의 5승은 10만이죠. 그래서 자, 10만 계산을 하면 9.8로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만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자, 1파스칼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자, 바라고 하는 것은 자, 1바라고 하는 것은 10의 5승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1325가 되겠죠. 그래서 이 1atm 표준 대기압이 1.0332kg 중 퍼 제곱 센티미터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이 네 가지의 공식은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si 단위 14.7도 외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lb라고 하는 것은 영국식 단위인데요. 파운드가 되겠습니다. 파운드 인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크기 다른 값은 자, 1psi에 대한 값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요. 자, 우선 1atm이 14.7 psi 단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psi 단위는 자, 14.7분의 1atm이죠. 그러면 1psi는 자, 밀리미터 수은주로 했을 때 51.715가 나오고요. 자, 킬로그램 중퍼 제곱 센티미터로 환산했을 때는 0.0703이 나옵니다. 1파운드 퍼 인치 제곱으로 했을 때는 자, 0.070 자, 파운드 퍼 자, 피트 제곱이 나옵니다. 이 1피트라고 하는 것은 12인치입니다. 1인치는 2.54cm죠. 그래서 이 계산을 통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압력 크기 중에서 값이 다른 것은 2번이죠. 0.7이 아니라 0.007이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쿨롱의 법칙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자극 사이에 점자극이죠. 점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양 자극의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자극간의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쿨롱의 법칙에서 나오는 용어로는 전기력이 나옵니다.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띤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고요. 전기력 방향은 같은 종류는 밀어내고요. 다른 종류는 당깁니다. 전기력 세기는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전하량의 곱에 두 전하량 곱에 비례하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K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쿨롱의 법칙은 이렇게 용어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자, 힘의 크기는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하죠. 1번 서로 다른 부호인 경우 두 자극은 끌어당기고요.
그 힘의 방향은 두 자극을 이은 직선 위에 있고요.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두 자극 세개의 곱에 비례합니다. 곱에 비례하죠. 이렇게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입니다. 자동 제어의 분류 중에 페루프 제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자, 페루프 제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은 자, 피드백 제어 그리고 되먹인 제어입니다.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시퀀스 제어죠. 순차적으로 제어되는 순차 제어, 시퀀스 제어, 그리고 게루프 제어가 되겠습니다. 시퀀스 제어 시스템 틀렸고요. 피드백 제어 신호가 요구된다. 맞습니다. 출력이 제어에 영향을 주고요. 외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PD 미터라고도 부르며, 자, 오발 기어식과 루츠 미터식이 대표적인 유량계, 여기 PD 미터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선 면적식 유량계라고 하는 것은 이 플롯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죠. 이 부자를 띄웁니다. 그러면 이 이동으로 유로 면적을 계산을 해서 그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측정하는 그 유량계를 면적식 유량계라고 하고요. 이거 부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플롯. 자, 용적식 유량계라고 하는 것은 운동차의 회전 횟수를 측정해서 적산 유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루츠형, 오벌기어형, 뭐 가습 가스미터, 습식 가스미터 이런 것들이 있죠. 일명 PD 미터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용적식 유량계가 되겠고요. 차압식 유량계라고 하는 것은 관료의 중간에 조리개를 설치를 합니다. 관료의 중간에 조리개 설치해서 압력의 변화를 주어서 유량을 측정하는 그런 방식. 터미식 유량계는 유체의 흐름 속에 이렇게 회전자 날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유량을 그때 그 날개에 의해서 유량을 검출한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용적식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자, 50번입니다. 자, 100옴과 400옴인 그 두 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 저항의 접속은 직렬 접속했을 때는 이렇게 각 저항을 합해주면 되고요. 병렬 접속은 각 합성 저항의 역수는 각 저항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각 저항의 역수의 합이 되겠습니다. 병렬로 연결한다고 했으므로 이 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자, 합성 저항 R분의 1은 100옴 분의 400옴 분의 1, 100옴 분의 1 플러스 400옴 분의 1 이제 해주면, 자, R은 자, 4 플러스 1 400 400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역수를 취하면 500분의 400이 돼서 80옴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대칭 삼상교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칭 삼상교류라고 했으므로 이것은 120도로 위상이 같겠죠. 그래서 여기 120도 전류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전류의 크기가 같고 위상이 120도인 삼상교류. 여기서는 1번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52번입니다. 다음 논리회로도의 출력식. 이 논리회로도는 이 기호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기호가 엔드회로 논리 곱을 뜻하고요. 자, 이것은 자, 5월 논리 합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 B와 자, C, 자, B와 C의 논리 곱을 뜻하고, 여기서는 C와
A와 C죠. 그래서 A와 C의 논리곱, 그리고 여기는 A와 B의 논리곱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가 합으로 나타나져 있으니까 이것은 B와 C의 논리곱, 그리고 플러스 A와 C의 논리곱, 플러스 B와 C의 논리곱, 전체 논리 합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답은 Y는 4번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3번입니다. 절연 저항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절연 저항계라고 하면 바로 매거라는 용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절연 저항계의 가장 대표적인 그 종류로 매거가 있죠. 답은 그 3번인 맞는 그 지문이고요. 이 매거에서는 발전기식과 전지식이 있는데 수동식의 발전기식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발전기식이죠. 그리고 영구 자석과 교차 코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식의 경우 핸들의 분당 회전수는 60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 이 지문은 회전수를 검출하는 회전계에 대한 설명이죠. 회전계에는 대표적으로 타코메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저항계에 대한 설명이 틀렸죠. 절연저항계는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계기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신호 변환기에서 다음 중 필터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신호 변환기라고 하는 것은 공정의 상태를 계측하고 제어하는 수단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 절연, 변환, 출력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정기적 절연이나 증폭, 노이즈 필터링, 선형화 등 변화를 신호 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후속 제어 장치로 전송을 합니다. 트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압기죠. 변압기 이용하지 않고요. 포토커플러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포토커플러라고 하는 것은 보통 PLC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정기적으로는 절연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광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출 신호의 비선형성을 선형화한다. 틀린 지문이고요. 잡음에 의한 수신계의 오동작을 방지한다. 자, 이것은 신호 처리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터링, 잡음을 제거함으로써 수신계의 오동작을 방지하는 필터링 역할도 필터링 역할을 해줍니다. 답은 4번이 되었고요. 자, 이 검출 신호의 비선형성을 선형화한다라는 지문은 왜 틀렸냐면 신호 변환기에 대한 설명은 맞지만 필터링에 대한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넘어서 자, 55번입니다. 시퀀스 제어에 사용되는 조작용 기기. 이 시퀀스 제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전기 시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정기적 신호를 주는 신호를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캠 스위치, 토글 스위치, 선택적 스위치는 모두 시퀀스 제어에 사용이 되고요. 캠 스위치도 기계적 시퀀스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압력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자, 회로의 압력이 설정값에 도달하면 이 설정값이 보통 만약 3메가파스칼이라고 한다면 3메가파스칼이 되면 이 스위치가 개폐가 되는 것입니다. 개폐라고 하면 평상시에 열려 있으면 닫히는 거고요. 평상시에 닫혀 있으면 열리는 이 설정 압력에 의해서 개폐가 결정되는 그런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유압 회로에서 사용이 되죠. 정기적 신호인 시퀀스 제어라기보다는 유압에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입니다. 프로세스 제어 시스템에서 조작부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 자, 보수 점검이 용이해야겠죠. 그리고 제어 신호에 정확하게 동작을 해야 되겠고요. 응답성이 당연히 좋아야겠죠. 응답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호를 줬을 때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하느냐에 따른 특성이 되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가 클 것이라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우선적으로 히스테리시스는 안 좋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는 물질의 물리량이 현재 물리적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고 그 이전부터 그 물질이 겪은 상태 변화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현상으로 이것은 보통 히스테리시스는 작아야 좋습니다. 답은 3번이 되어 있고요. 주요 환경과 사용 조건에 충분히 견뎌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10진수 25를 2진수로 변환하면 자 여기에서 10진수 25를 2진수로 변환하려면 자 25를 2로 나눕니다. 그럼 12죠. 몫이 그럼 나머지 1이 남습니다. 2, 6 0이 남죠. 나머지 2, 3, 0 2, 1, 1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1, 1, 0, 0, 1 그리고 이진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1을 뜻하고 2를 뜻하고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을 뜻합니다. 이 4승이 16이죠. 다시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한다고 하면 16 더하기 2, 3승 8 더하기 2, 4 없고요. 2 없고 1, 1입니다. 그래서 25가 나오죠. 이렇게 역변환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답은 1, 1, 0, 0, 1이 되겠고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것은 1, 2, 4, 8, 16이므로 자, 16 플러스 2 플러스 1을 하면 19가 되겠네요. 자, 이것은 16 플러스 8 플러스 자, 2이기 때문에 26이 되겠고요. 자, 이것은 16 플러스 8 플러스 4를 계산을 하면 2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는 3번 11001이 되겠습니다. 자, 이진수는 보통 이렇게 밑에 하첨자로 2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58번입니다. 역률 80%인 그 부하의 전력이 400kW라면 무효 전력은 몇 kW인가? 자, 여기서 자, 우선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전력 분의 유효전력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여기서 유효전력을 구하려면 자, 저 식에서 유효전력은 역률 곱하기 피상전력이 되겠죠. 자, 역률은 80%라고 했으면 100분의 80입니다. 그래서 0.8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효전력은 0.8 곱하기 0.8이 0.8 곱하기 피상전력인데 여기서 유효전력이 자 4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00kW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400 곱하기 0.8을 넘기는 거죠. 8분의 10이 되겠습니다. 80분의 100이죠. 그러면 여기 5가 나오고요. 500이 나옵니다. 자, 유효전력과 자, 피상전력, 자, 무효전력은 모두 다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단위를 다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전력은 kVA. 여기에서 자,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벡터 값입니다. 피상전력은 또 다른 식으로 자, 유효전력 제곱 자, 플러스 무효전력 제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효전력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효전력은
자, 유효전력 제곱 마이너스 무효전력 제곱이 되겠죠. 무효가 아니네요. 무효가 아니라 피상전력이 되겠죠. 전력의 제곱입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유효전력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피상전력입니다. 피상전력의 제곱 마이너스 유효전력입니다. 자,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자, 500제곱 마이너스 400제곱이죠. 자, 그러면 루트를 벗기면 300이 나오겠네요. 자, 무효전력은 킬로바입니다. 단위가. 자, 무효전력은 300이 되겠습니다. 이 58번 문제는 이 역률에 대한 그 공식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유효전력, 피상전력, 무효전력 간의 그 식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그림의 트랜지스터 기호에서 A가 표시하는 것. 자, 우선 여기에선 트랜지스터는요, 그 PNP형 플러스가 있고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PNP형, NPN형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자, 2미터 베이스 콜렉터가 있습니다. 2미터가 베이스 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PNP형, 반대로 자, 베이스에서 2미터로 향하고 있으면 NPN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우선 트랜지스터 기호를 보면 그 A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베이스가 되겠고 여기는 2m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콜렉터가 되겠는데 2m가 베이스를 향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PNP형 트랜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A가 표시하는 것만 물어봤으므로 이것은 2m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0번입니다. 다음 중 1, 2V에 관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1, 2V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띤 입자가 전이차를 통해서 움직일 때 하는 일, 즉 에너지 단위가 되겠는데요. 단위 전하가 단위 전압에 의해 가속되어 얻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 2V라고 하는 것은 전이차의 1V인 전극 사이에 갔을 때 해야 하는 일 크기 에너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1, 2V는 그 1줄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작은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환산을 하면 자, 1, 2V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그 외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9승 줄.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2V가 요게 그 1과 에너지 단위라는 것만 알아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이 수치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수치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